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 대진표 하나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여야 승부수 띄운 주요 지역들, 접전 지역들 나오고 있죠. 오늘 정치화투는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전화로 좀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출마 지역이 서울 구로 을인데요. 오늘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이 이곳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선거운동하는데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맞다. 이 구로을이 이번에 신도림동 콜센터 이번에 확진자들 나오는데 거기죠?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야말로 태풍 전야고 폭풍 속의 고요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이게 어쩐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상태인데요. 일단 숫자 자체가 엄청나니까. 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이 안에 웨딩홀도 있고 산후조리원도 있고 밑에는 또 구내식당까지 있어서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콜센터 직원들이 다중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리고 그 건물은 신도림동에 매우 중요하고 번잡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반 구로 주민들도 많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까 매우 숨기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 잘 못하는 것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보다는 우선 이 신도림동 자체 쪽으로 워낙에 큰 건물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또 확진자들 상황들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가장 걱정이 집단 감염이 일어난 콜센터가 1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직원들이 200여 명인데 다른 층에도 몇 개 층에 콜센터가 또 있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예. 따라서 거기에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1층 현관 엘리베이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 구내식당을 같이 공유하고 또 1층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집단 감염을 넘어서 이 구로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지역들 심지어는 지금 김포, 광명, 인천, 저 멀리 노원까지 이 해당 콜센터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확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숨지기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주차 맞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정부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어떤 경우에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나름 그 확진자 수가 줄어서 조금 안도할 만한 소식들이 전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현재 상황이 확진자들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집단 시설에 절대 가지 말기 같은 이런 운동들은 정부 당국이 정말 앞장서서 해 주어야지만 국민들께서도 이게 지금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구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쪽 지사들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현금 지원 같은 걸 직접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알려주시죠. 시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 일부 인사들께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과감하고 더 돈 푸는 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지난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말로 정부가 재정 정책, 세제 정책 이런 걸 써가지고 극단적인 형태로 이 경기 추락을 막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지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국민들한테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전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 하락을 막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야지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유지하거나 늘려서 네.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데는 당장 물건들을 사게 되면은 사거나 팔면은 상품 가격이 하락하니까 네. 그나마 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네. 지금은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이 아니라 일단은 감세 정책을 쓴 다음에 네.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뭐 그때 가서 국채를 발행하든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지,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소비로 연결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시장을 알겠습니다. 전염으로는 물직화한 이 행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총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서울 양천 을에서만 3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구로울로 나가게 되셨습니까?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때 제가 사무총장을 맡았고, 그 당시에 사실 지방선거 때 폭망한 연후에 네. 이 당시 자유한국당에게는 강력한 인적 혁신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셌습니다. 그때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당협위원장을 같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당에 요청이 있다면 저는 뭐 백의종군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네. 뭐 서울의 험지 중에 험지인 구로울에 출마해서 반드시 상대 후보와 맞서 싸워서 이기라. 네. 그래서 뭐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다고는 하십니다만 양천과 구로가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만 지역구를 옮긴다는 거 상당한 부담 아닌가요? 저도 사실 저를 3선 시켜준 양천을 지역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뭐 정말 비통하고 예. 힘들었지만 그 당시는 불가피했었고 이번에 공간위에서 저를 구로울 지역에 전략 공천한 이유는 단지 구로울이 우리 미래통합당한테 네. 험지 중에 험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윤건영 전 실장 때문에 예. 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건영 전 실장을 반드시 꺾고 이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라, 뭐 그런 취지에서 저를 전략 공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 후보를 반드시 꺾어야 된다는 것 때문인지 표현을 자객 공천 이렇게 또 쓰는 언론사들도 있던데, 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사무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건영 전 실장은 뭐 자타가 공인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권 3년 국정 운영에 사실상 실무 총괄 아니었습니까? 네. 따라서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을 우리가 심판해달라고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총리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표격이라고 한다면 윤건영 전 실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 종로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구로을에서는 사무총장을 지냈던 저 김용태가 이낙연 총리와 윤건영 전 실장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 지난 3년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십사,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가 당당하고 멋지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당당하고 멋지게 승부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구로울이라는 곳이 김한길 전 대표가 당선되기도 했었고 박영선 장관이 지역구로만 3선한 곳입니다. 20년 동안 민주당 의원을 배출한 곳인데 좀 판세를 좀 분석해 보십니까? 어떠셨어요? 쉽지 않죠. 뭐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라는 거 부인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뭐 그야말로 참패를 기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20% 이상 이 격차로 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구로울 지역이 워낙 인구 유출입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특히나 신도림동이 완전히 탈바꿈 되었고 예전에 구로공단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가 디지털 단지로 완전히 지금 탈바꿈 되었기 때문에 네.
젊은 층, 30, 40대 층에 인구 유입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사실 보수 정권 때 우리 박영선 전 장관이 여기에서 압승을 거뒀던 이유 중에는 30, 40대 표심이 사실 정권 심판에 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압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경우 소위 이제 중도 표심이고 30, 40대, 40, 50대 표심들이 과연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냐, 특히 경제를 잘했느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했느냐, 국민 통합을 일으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총선 정권 심판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 심판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과연 대안이 되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밝히실까요? 여권 지지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야당 심판론 제가 당연히 인정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수 야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잘 못하지만 보수 야당 하는 거 보면 더 화나고 짜증난다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정말 당신들 제발 인적 혁신 좀 해봐라.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난 연후에 원칙 있는 통합도 해라. 제발 같은 편끼리 손가락쥐면서 싸우지 말고 이런 말씀을 숱하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국민적 명령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 보수 나아가서 야권 대다수가 참여하는 이 통합 작업을 어렵사리 지금 마친 상태고, 그다음에 이 김홍호 공관위원장께서 정말로 사심없이 혁신 작업 지금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혁신과 통합 작업만 갖고서 국민들이 야권 심판론을 내세우는데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 보수 야당이 오로지 성장과 효율만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새롭게 요구하고 계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소홀했던 거 사실이었거든요. 또한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도 정책을 내는데 매우 소극적이거나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미래통합당은 새롭게 우리가 창당하면서 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 그리고 여성과 청년에 대한 정책을 혁명적으로 같이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각오로 이 당을 창당했으니까 향후 저희가 총선 이후에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분명하게 미래통합당의 가치와 정책들을 제출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 내에서도 필요할 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옥중서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은 통합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기회를 구하라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를 깎는 인적 혁신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을 제대로 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국민적 명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정권이든 야당이든 총선 심판 성격 가지기도 합니다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표를 뽑는 일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것인데 구로 발전 위해서 어떤 기회 갖고 계신지 말씀하시죠. 구로는 예전 개발 시대에 산업화의 심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단지가 들어서고 전반적으로 개발의 새로운 이제 도약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기지, 즉 여의도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의 금융기능과 합쳐서 구로를 핀테크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 메카로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 우리 구로 국민들과 나누고 싶은 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구로 의뢰 출사표 던진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가고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